자,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가는 채널 김선생. 경제TV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정규장 이제 마감을 하고 넥스트장 시작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압도적 1위의 기환이다. 저는 뭐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사실 근데 또 이게 많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해 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주식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제 방송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신뢰 높은 방송만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시선 끌기용 문구라든지 뭐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뭐 문자 보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일부 소수는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을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전한 투자의 길,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판별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 수익 실현 타점 역시도 열심히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무백스 짧게 수익 실현 잘 했고, 이제 정규장 1시간 마감 1시간 전쯤 LNC 바이오 추가로 이제 또 매수 공략하면서 잘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뭐 아쉽게도 32만 4천 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네요. 21선 아래쪽에서 지금 5일선이 좀 겹쳐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데드 크로스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점이냐 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뭐 사실상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단기간 30만 원에서 여기까지는 뭐 사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은 뭐 그때 또 이제 매수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여전히 뭐 추세 자체는 사실상 뭐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뭐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방송에서도 제가 30만 원 매수도 늦지 않았다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27만 원 5월에 잡아드렸습니다. 한창 파업으로 난리 났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고, 이제 딸내미 매수해줬던 가격 요때 잡은 거거든요, 요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와이프가 산 매수 가격 뭐 이렇게인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잘 매수 타점을 잡아왔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 오늘은 받아줬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개미들이 뭐 죽어라 받아냈던 이제 그런 시장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조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자, 일단 뭐 등락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3일째 하락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사실상 크게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일희일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할 성장주, 뭐 가치주.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시총 1위는 뭐 당연히 저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얼마죠? 비슷하네요. 그래도 근소하게 삼성전자가 다시 위쪽에 있습니다. 한 20조 원 차이 정도로. 예, 이런 상황이네요. 어찌됐건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이 무분별했던 ETF 출시 이쪽으로 거래량이 워낙에 많이 쏠렸다 보니까, 야, 근데 뭐 엄청나네요. 뭐 지금 인버스 지금 뭐 2배짜리는 뭐 2억 주가 넘게, 와, 하이닉스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지금 1억 넘게, 와, 거래량 1억 5천만 주 가까이네요.
여전히 뭐 쏠리고 있는 그렇게 또 강하게 완화가 됐다라고 하기에도 참 뭐하네요. 뭐 어찌됐건 그래도 지금 오늘 정규장 기준으로 5천만 주 정도니까 평상시에 평균 거래량보다는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사실상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요 일정이었죠. 이거 넘어가도 되죠? 오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7월 2일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실업률.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요거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TSMC의 이제 그 실적 발표, 뭐 이제 다음 이제 7월에 이제 있을 예정이라서 아직까지 뭐 벌써부터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또 발표 또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일단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뭐 B2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메가 프로젝트 그것도 잠시 뒤에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사실상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AI 버블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1차부터 지금의 AI 6차까지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최초의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었던 1700년 후반대.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이제 항상 있었는데 이 AI의 투자 증가 속도는 역사상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철도, 뭐 운하, 닷컴 버블, 그리고 뭐 광란의 1920년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 그래프 자체가 AI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직 상승이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는 또 이제 닷컴 버블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투자 이제 규모에 대한 이제 비교인데 자 조금 더 화면을 키워서 투자 규모에 대한 이제 그래프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그래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려면 사실상 이제 철도, 철도 붐과 비교하는 게 뭐 사실상 가장 맞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닷컴 버블은 사실상 뭐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자 규모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AI는 현재 진행 중이죠. 3년 만에 투자 규모가 무려 약 4.5배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혁신보다도 상승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결말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긍정론이 있고 부정론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결말을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철도붐이랑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비교군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5년 동안 투자 확대가 되면서 최고 약 4배의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 근데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철도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운하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이제 급격하게 붕괴했더라.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닷컴 버블의 경우에는 최고 이제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조정 후에는 열기가 식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닷컴 버블이 조금 뭐 표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운하가 좀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하긴 하겠지만 뭐 어찌됐건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쵸? 버블 붕괴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실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요가 뒷받침되고 매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과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변동성에 대한 확대에도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기술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실질적인 수요와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상 이전의 어떤 이제 혁신 산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언제나 이 긍정론과 부정론은 항상 공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가끔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만 다뤄도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약 1000조 원 규모의 뭐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냥 뭐 3대 메가에 뭐 2000조 원 투입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후 2시경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이제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메모리 팹 공장이죠. 4기를 뭐 구축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하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됐고 각각 2기씩 그래서 호남권에 구축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투자 규모가 800조 원이에요. 작은 규모는 사실상 아닌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전력 용수, 인프라 책임적으로 공급하겠다. 인허가, 부지, 건축 신속하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애초에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재생에너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된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완성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연결된 형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AI 실증까지 연결된 완성 결합형.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투자 규모에 걸맞은 인력 양성, 뭐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또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요 부분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거를 마냥 그냥 좋게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제가 오전에도 이제 설명을 살짝 드리기는 했는데 채널에도 사실상 이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좋은 부분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규모 설비 투자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투자를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금에 대한 흐름이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 생각해야 되고 이 감가상각비 부담 이것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규모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돈을 쏟아붓는 건 사실 아닌 부분이겠지만 회계상으로 또 이걸 해마다 나눠야겠죠. 근데 그게 다 고정비로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근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과잉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실제로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중국의 딥시크에서 이제 뭐 같은 뭐 GPU를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성능은 높이는데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또 기술 개발인 뭐 디스파크인가요? G스파크인가요? 뭐 그거를 디스파크겠죠. 딥시크니까 뭐 이걸 또 공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리스크는 분명히 또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캐펙스 확대가 결국은 현금 유출 증가로 먼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라리 진짜 이 그 뭐 AI에 대한 반도체 뭐 초과 세수 이런 부분을 뭐 국민 배당금이니 뭐 이거를 뭐 어디에다가 뭐 활용하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업 쪽 투자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좋지만 이익률이 그러면은 당장 좋아지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공급 과잉이죠.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는 먼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 제가 오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사실 돈을 또 많이 벌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인 또 대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이 메모리 가격을 뭐 담합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뭐 미국 연방에서도 뭐 집단 소송을 뭐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위기에 지금 또 직면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던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추가적인 팩트 체크를 또 해봐야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라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데, 인공지능용 HBM 전환을 핑계로, 이거를 핑계로 이 DDR3나 DDR4, 지금 DDR5죠. 범용 D램 생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했다.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고의적으로 인상했다. 뭐 이런 혐의를 또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혐의를 이제 또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증명하려면은 이제 증거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과연 그 증거들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뭐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이게 또 오타인데 2026년인가요? 어찌됐건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을 낮췄더라. 그 조율된 행동이기 때문에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폭등했더라. 그러니까 애플의 메모리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 제품 가격이 또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애플이 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애플이 지금 또 미국 정부에다가 CXMT 메모리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뭐 로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뭐 소식들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사실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이크론 이야기를 잠깐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우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음, 잠깐만 찾아볼게요. 여기 없으면은 다른 리포트에서 제가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론이 5달러에 이제 애플에 공급을 했더니, 이제 애플은 100달러 정도의 이제 소비자 가격 책정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50달러 달라고 하니까 애플은 어떻게 하고 있다? 250달러. 이렇게 지금 소비자 가격 올려가지고 판매하고 있더라. 소비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애플도 마진율이 상당하던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뭐 더 이상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CXMT 중국에 이쪽 거 물량을 수입해서 받아와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로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건 또 아닌가? 뭐 그런 그냥 의심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만 즉각적인 정상화는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뭐 2020년이었나? 2000년대인가? 2020년도였나? 이때도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가결이 됐는지 기각이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합니다만, 여기 있네요. 2000년대. 예. 형사 고발에서 유죄 인정 및 벌금 부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이런 또 역사가 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어찌됐건 뭐 지나가는 이벤트였고 어찌됐건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테니까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두 회사 합해서 15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적 컨센은 일단은 증권사 추정치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총 매출 170조 원 조금 안 되게 영업이익은 85조 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하이닉스도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하이닉스가 좀 뭐 대박이긴 하죠. 총 매출 82조 원인데 영업이익 63조 원이면 야, 뭐 이거 대박이네요. 그죠? 매출 170조 원에 85조면은 한 절반 정도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매출이 82조인데 63조면은 87, 56 거의 뭐 한 8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뭐 추가적인 것들을 뭐 다 빼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야,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7월 1일에 발표가 될 이제 반도체 또 수출 데이터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사실상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머지 또 추가적인 것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뭐 오늘 하루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뭐 너무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뭐 넥스트장 진행 중에 있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이네요. 예, 어찌됐건 30만 원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 1차 매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채널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워낙 사실 근데 힘든 흐름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이제 과거 통계가 보여주는 S&P 500의 계절성 6월 후반에는 항상 저점을 통과하고 나서 7월에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대요. 최근 20년 동안에. 그리고 최근 10년 평균 모두 7월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1월에도 이제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최근 10년입니다. 최근 10년. 너무 20년까지 보지 말고 우리가 최근 10년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 평균 다 7월이 높았고 최근 20년 기준으로도 7월이 최상위 성과를 또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은 강세를 다시 한번 증시가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뭐 물론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에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꼭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텔레그램 채널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